팀장이 일을 전혀 안 한다, 실무를 전혀 안 하고 팀원들이 일을 다 한다. 그런데 그 팀은 성과가 거의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도 항상 좋은 고과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팀장은 좋은 팀원을 만나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좋은 리더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였기 때문에 좋은 팀원을 뽑을 수 있었고 인복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기업에서 일할 때 신입 공채를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영업팀장님이 면접관으로 계셨고 저는 그 면접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한 면접자가 면접을 마치고 울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왜 우셨나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면접관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고생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내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관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아까 그 친구 울면서 나오던데 어떠셨나요? 그런데 두 분 모두 똑똑해 보이진 않는다, 일머리는 없어 보인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A 팀장님은 그 친구가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어요. 아니, 면접 때도 본인 감정을 저렇게 못 다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반면에 B 팀장님은 얼마나 저 일을 하고 싶었으며 눈물까지 흘렸겠냐, 이 일은 조금 못해도 괜찮다, 내가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저 친구처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 친구를 자기 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는 그 팀장과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의 채용을 결정한 B 팀장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B 팀장은 조직 내에서 여러 이유로 욕을 꽤 많이 먹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직원들에게 반말을 한다. 저와 대화할 때도 야 범서, 왜 이렇게 좋은 이력서가 없어? 사람 언제 뽑아줄 거야? 이렇게 반말에 항상 짜증이 섞인 말투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말투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팀장이 일을 전혀 안 한다, 실무를 전혀 안 하고 팀원들이 일을 다 한다. 그런데 그 팀은 전체 영업기획팀 중에서 성과가 거의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도 항상 좋은 고과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팀장은 좋은 팀원을 만나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좋은 리더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였기 때문에 좋은 팀원을 뽑을 수 있었고 인복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는 경력 채용, 신입 채용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팀장이 정말 특별했던 점은 본인의 팀의 면접이 끝나면 항상 저를 불러서 10분에서 20분 정도 피드백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야, 저런 친구들은 나랑 일하기 어려워. 나는 이런 성향이잖아. 같이 일하면 나도 힘들고 저 친구도 힘들 거야. 야, 내 성격 알잖아. 나는 다이렉트로 말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나랑 일하면 상처받아. 그리고 나도 조심해야 해. 그러면 일이 안 돼. 저 친구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한데 저런 부분은 내가 채워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면접 잡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 학교 출신만 면접 잡지 마. 나는 학력보다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절실함과 진심이 있는 친구와 함께 일하고 싶어. 이런 대화를 그 팀장과 정말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저는 그 팀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팀의 채용은 항상 성공적이었습니다. B 팀장은 자신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일할 때 부딪히는지, 본인과 잘 맞는 성향은 무엇인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함께하는 팀원들의 강점과 약점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팀원들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그 팀의 팀원들도 팀장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성과는 사업부 내에서 항상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상대로 팀장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전체 팀장들 중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장이었습니다. 그 팀장은 일을 안 했던 게 아니라 팀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작점은 팀장 스스로의 자기 인지, 자기 객관화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좋은 팀원, 나쁜 팀원, 좋은 회사, 나쁜 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팀원의 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팀원은 조직에서 걸러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컨텐츠에서는 걸러내야 할 팀원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시작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변경했습니다. 좋은 팀원과 좋은 회사를 만나려면 먼저 나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좋은 회사,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고 나에게 맞지 않은 나쁜 회사, 나쁜 동료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팀원, 어떤 동료와 함께할 때 나의 100%를 끌어낼 수 있는가?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렇게 열린 질문을 통해서 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지만 대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함께했던 동료, 리더들 중 내가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는지, 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했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나만의 공통 기준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나와 100% 완벽하게 맞는 사람도 없다 라는 전제를 명확하게 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조건을 쭉 나열해보고 그중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것이 좋은 사람, 좋은 동료를 만나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B 팀장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는데요. 그분은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직설적으로 의견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이전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람. 그 팀장은 말투가 거칠고 반말을 사용하고 일을 할 때 때로는 막무가내 같은 모습도 있었고 퇴근 후에도 자꾸 전화로 업무 요청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저는 그 팀장과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팀장과 점심을 먹으면서 혹시 내가 나중에 영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팀장님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리더라면 함께 일하고 싶은 팀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 3가지, 그리고 내가 팀원이라면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조건 외에 다른 면에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히 좋은 회사,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동료뿐 아니라 친구, 연인 관계에 대해서도 자주 던져보는 편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이 가장 중요한 조건에 상대방이 부합하지 않아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과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 나와 100% 맞는 사람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그 조건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좋은 회사, 좋은 팀원을 만나기 위해 자기 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